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직업의 의의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직업의 개념과 가치, 제2절 사회환경과 직업 패러다임, 제3절 미래 직업 세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5페이지입니다. 일과 직업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은 생계 유지를 넘어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신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를 알고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근간이 됩니다. 일찍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인간에게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과 사랑 두 가지 다 하고 계시나요? 네, 일과 사랑을 모두 두 가지를 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니 우리 사랑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책 45페이지 표 2-1 일과 직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은 휴식이나 놀이, 여가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았다면 그렇다면 직업으로서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임무, 직분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보수나 금전을 획득하는 노동활동 등으로 동양 관점과 서양 관점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일은 자신 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이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직업 등이 모두 일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직업은 표 2-1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정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일에 종사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업 정의에서는 인간관계와 밀접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획득, 그리고 지속성, 경제적인 보상 및 지속성, 자발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넘어서 자신의 활기찬 삶의 기본이 됩니다. 첫째는 직업생활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둘째는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 사회적 위상이 제고가 되거나 꾸준한 역량 개발을 통해서 직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환경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직업을 넘어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직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분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직업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면서 사회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초고령화의 직업 현 주소와 미래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잠시 화면을 또 보여드리고 다시 또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직업의 현주소와 미래입니다. 빠른 사회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우리의 직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독립과 암묵적인 사회적인 기준을 의식하고 선택한 직업은
이직을 한다든지 전직, 조기퇴직, 그리고 취업, 실업과 맞물려서 상실감이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서 X세대, Y세대, Z세대, A세대는 일가 개인의 적성 및 일가 휴식, 양립을 고민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자기 삶의 만족과 자아실현이라는 직업의 본래의 가치와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X세대와 Y세대, Z세대, A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책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세대는 요약을 해서 본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이루는 말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에코 세대, 메아리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러면 Y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러면 X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면 잠시 X세대는 다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이 끝난 뒤에 서구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엄밀하게 정해진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미국 기준 1965년생부터 1980년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Z세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로서 어릴 때부터 IT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이며 A세대를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구매력이 있고 자기 투자에 적극적인 만 45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A세대에 포함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고 성취하고 생동감 있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 직업을 넘어서 창직 세계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개인이 수용해야 하는 어렵고 다양한 직업 환경과 현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담아서 파이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으며 일명 파이어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젊은 고학력자들을 그리고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환경과 위기 상황 속의 여러 현상을 보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목표액을 달성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2060년도에는 60세가 평균 연령이 된다고 각종 사회 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업의 개념보다 일의 개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대사회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직업에 대한 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가치는 개인이 직업이나 일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의미를 하며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즉 기준 및 직업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된 것으로서 내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외적 가치도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직업에 대한 가치는 다양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함으로 사회나 그리고 산업 구조와 기술 그리고 직업, 세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심리 직업심리검사에서는 직업가치의 변이를 성취나 봉사, 개별활동,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안정, 변화를 지향하고 몸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발휘, 지식 추구, 애국, 그리고 자율, 금전적인 보상, 인정, 신뢰 활동 등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 보시면 직업 가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시대상을 반영을 하므로 세대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재적인 가치와 외재적인 가치의 다양한 변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이전 외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던 관점이 변화를 하여 2019년 이후 외재적인 가치보다 내재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결과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재적 가치의 내재적인 가치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직업의 경제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생계 유지 관점을 넘어서 개인 삶의 만족과 삶의 질 제고라는 권원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2절 사회 환경과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입니다. 직업은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사회 변화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알고 있던 직업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4번의 사회에 대해 변혁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 환경에 놓였습니다.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을 표 2-2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5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업혁명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기계화 혁명입니다. 그리고 경공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업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기계화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혁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전기 에너지 기반에 대한 대량 생산의 혁명입니다. 1차 산업 때는 기계화 혁명이었지만 그래도 자동화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뭐 하나의 어떤 틀을 찍어내는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혁명이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 지금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트렌드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이 있었으며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의 연결, 자동화 시스템, 지능화가 되면서 디지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다니고 있는 과도
융합학과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양산 캠퍼스에 있는 융합전공학부 독립학부입니다. 융합전공학부 안에 우리는 사회복지정보전공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사람과 사물, 공간의 연결, 자동화 모든 것이 시능화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과목도 융합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이 네, 마우스 보드로 이제 돌아왔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급 환경에 대한 변곡점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해외는 약 300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과 마주했다면 우리나라는 1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각각 10년 내외의 짧은 기간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300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을 마주했는데 우리나라는 1차에서 4차까지 각각 10년 내외의 짧은 기간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 정말 힘든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해외에서 300년이 걸친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도 잘 적응하고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업 변화의 폭이 컸으며 사회적인 혼란도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 사례를 학습을 하여서 국가 주도로 정책을 개발하여서 지원을 하였고 국민의 높은 학부열로 인해서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빠르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이를 넘어서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자, 그런 점에서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또 판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대와) 그리고 2007년도 그리고 2019년도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1997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IMF로 인해서 학점언행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7년도에는 평생교육 3대 전담체제가 확립이 되고 평생학습 계좌제가 만들어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노인 평생학습 지원체계라는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권과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강화가 되고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운영이 되었고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대상으로 학습 책임에 대한 강화가 되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차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제2-1차에서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재구성을 본다면 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였는데 학점은행제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하고 일반 대중에게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시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서 2012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교육복지 등 소외계층 학습 지원 정책을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은 2013년도에서 17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학습 생태계 구축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을 하고 평생 학습 사업을 폭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였다는 이쯤에 국가 장학금을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보시면 2018년도에서 2022년인데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자의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한 수행으로서 실행 방안을 위해서 학습권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일자리 연계 온라인 학습 생태계 조성 강조, 그리고 평생학습 이용에 대한 개별 지원 확대 및 평생학습 연구조사 및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2013년도에서 17년쯤에 국가장학금을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2차와 3차에 걸친 이 기간에 시행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그 연도는 따로 한 번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제가 대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세대별 사회 특징과 직업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생산 인구는 줄고 기대 수명이 83.6세를 넘는 100세 시대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낮아서 평균 3세대 정도의 교류가 주로 일어났다면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세대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워졌죠. 그래서 즉 이전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한 특징을 가진 N세대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세대별 특징은 각기 다른 사회 문화와 직업관을 만들고 수행을 하면서 세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대와 세대 간의 협치를 요구하면서 공존합니다. 세대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을 어미를 하며 평균 30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양한 구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화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 Y세대, Z세대, A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최소 6세대 이상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고 각 세대의 직업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세대 특징은 세대 갈등 유발인자가 되기도 했고 빠른 시대 변화와 맞물려서 평생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자극하기도 합니다. 각 세대의 출생 시기와 사회적인 특징을 정리를 하면 표 2-3 페이지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2차, 그리고 X세대, Y세대, Z세대, A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세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노동집약적인 직업을 수행을 하면서 국가 재건에 힘선 세대로서 2022년을 기준으로 약 7, 80세대가 70대, 80대가 해당이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대부분은 농사 기반 삶이었지만 대도시의 공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세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만학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지금 열풍에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지금 50대에서 80대까지 심지어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 A반에서는 20대에서 80대까지 60살의 나이의 갭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수업을 참여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산업부흥기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하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X세대는 산업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세대입니다. 흔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